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월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한국 이제 광복절이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이제 희생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일본에 대해서 또 열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광복절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는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또 주말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적게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9,200명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10명 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이렇게 미국은 역시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말 아니더라도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조금씩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다행이면서 계속 이렇게 쭉쭉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468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6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일주일간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전 세계에서 80만 명 나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는 최근 몇 주간 계속해가지고 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최다치를 계속 내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5만 명인가 16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지금은 내려가고는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오미크론이랑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새로 업데이트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에 훨씬 더 강력한 이 새로 업데이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조만간 나오는데, 모더나에서 만든 이 업데이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써 영국에서부터 먼저 이 모더나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업데이트된 거, 이 새로운 거 접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된 거 전 세계적으로 하나 둘씩 사용 승인이 나겠죠. 미국에도 이제 조만간 이제 사용 승인이 나가지고 아마도 겨울이 오기 전에 대규모로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 겨울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대유행이 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된 거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접종을 신경을 쓰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죠. 미국하고 이제 뭐 영국에서는 이렇게 먼저 승인을 했지만 뭐 미국 굉장히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된 거 나온다고 하면은 업투데이트로 잘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치료제도 이 팍스로비드도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치료제이라고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미국 이 CDC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계속해서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소셜 디스턴스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의무화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더라도 격리하는 것도 엄청나게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업데이트된 거 접종을 한 뒤로부터는 엔데믹으로 이 팬데믹이 이제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훨씬 더 약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가지고 올해까지만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쨌든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어요.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심하는 게 최고죠.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마스크 웬만하면은 쓰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 지가 173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지나고 있으면서 무슨 커다란 충돌은 일어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간에 계속해가지고 폭격은 계속 있으면서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폭격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격을 날리면서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관리자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자포리자 원전 지금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너네 이 자포리자 원전에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다가 폭격을 계속 날리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 뭐 우리들은 우크라이나 편이니까 러시아가 자작극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자포리자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공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폭격을 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네가 실수로 이렇게 자포리자 원전에 폭격을 날려가지고 화재를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유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42개 회원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는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당장 철수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이 자포리자 원전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전력을 지금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에서 철수를 하라. 오히려 러시아 너네가 지금 이 자포리자 원전을 폭발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안에 체르노빌이 있거든요. 이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을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뭐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체르노빌 폭발을 이 근처에서 일어났었는데 만약에 이 자포리자까지 이 폭발이 된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전쟁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자포리자 원전까지 만약에 혹시나 뭐 화재가 나가지고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큰일 나죠. 만약에 원전이 또 폭발을 한다고 하면은 제2의 체르노빌이 되면서 유럽으로 또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줄 거예요. 유럽까지 심각하게 이제 피해를 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이 러시아는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빠져나가기를 빨리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이 오데사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쥐레를 밟아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쥐레를 돌아다니는 곳마다 쥐레를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사람이 쥐레를 밟는다고 하면은 사망이죠. 사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뭐 어쨌든 간에 어제 또 어느 한 사람이 오데사에서 쥐레를 밟아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아닐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격화가 되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인구 53억 명 정도가 기아로 사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핵 전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핵 전쟁이 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방사능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엄청나게 감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 53억 명 정도가 이 기아 문제로 사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핵폭탄으로도 어마무시하게 사망할 뿐더러 기아 문제로 이렇게 굶주려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는 절대로 안 되죠.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이 원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미국하고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에 계속해가지고 원유를 팔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어제는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러시아한테 100만 배럴, 원유 100만 배럴을 수입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해가지고 러시아는 협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대적인 나라인 아프가니스탄하고 러시아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원유를 많이 팔아야 하는데 지금 뭐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못 파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지금 팔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미국의 여자 농구 선수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여자 농구 선수가 대마초 성분이 든 이 오일을 이 러시아로 가지고 가는 바람에 전쟁이 나기 한 달 전에 붙잡혔다가 지금 얼마 전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9년형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약을 가지고 이렇게 마약을 지니고 있다가 러시아에서 걸린다고 하면은 최고형이 10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농구 선수 스타는 9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형을 이제 받은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최고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적대적인 이렇게 상황에 있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이 여자 농구 스타는 지금 항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억울하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법인데 내가 모르고 가져왔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남의 나라에 이렇게 금지된 약물 이런 대마초 오일을 이렇게 또 갔다가 소지를 했다가 걸리게 됐으니까 그 나라 법을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최고형을 때렸단 말이죠. 이게 좀 정치적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 농구 스타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할 거다라고는 얘기는 했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뭐 죄수들 그런 거 뭐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현재는 항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면은 또 다른 뉴스 한번 보자고요. 어제 미국 시카고 북부에 이 식스플래그가 있습니다. 이 식스플래그라고 굉장히 커다란 이 놀이동산이 있는데 이 식스플래그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있다고 해요. 시카고 이제 북부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식스플래그 주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놀러 왔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엄청나게 도망갔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총기 난사 때문에 3명이나 이렇게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행히도 이제 사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의자는 총기를 난사를 한 뒤에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도망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나 미국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총기 난사 같은 게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발 좀 미국은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규제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총기 풀리는 것을 훨씬 더 줄여야 합니다.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만 이렇게 총기를 살 수가 있어야지 무슨 담배 사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주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춤에 총기를 차고 다녀도 되는 그런 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서부 시대도 아니고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 그 쇼트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쇼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한 할리족입니다. 할리족인데 허리춤에 이 서부에서 나올 법한 그 리볼버 있지 않습니까? 리볼버 2자루를 허리춤에 이렇게 딱딱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할리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랑하듯이 자신의 총을 이렇게 딱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딱 차고 가더라고요. 아마도 그 주는 이 총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데 있어가지고 합법화가 된 그런 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총기를 아무렇게나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2022년도인데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계속해가지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은 무슨 문제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것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한 뒤로 뭐 난리 부르스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중국에서 뭐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펠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의 의원들도 이렇게 대만을 방문을 하고 이제 또 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또다시 또 군사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과는 전쟁은 일으키기는 싫고 괜히 두들겨 맞으니까 일으키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냥 대만 앞바다에서 그냥 군사 훈련만 이렇게 죽살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중국 제발 좀 러시아랑 같이 손잡고 이제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화두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 자택, 자신의 이 플로리다에 있는 자택이 FBI에 수색을 당한 뒤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무슨 몇 박스 뭐 열 몇 박스나 트럼프 이 집에서 압수를 해갔어요. 이렇게 압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11건의 기밀 문서가 트럼프 집에 떡하니 있었다. 이것을 그리고 회수해 왔다. FBI에서 이렇게 지금 뉴스에 얼마 전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간첩 혐의로 적용이 된다고 해요. 에스피오네이즈라는 이런 액트가 있다고 합니다. 간첩 혐의인데 이 혐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끝난 뒤에도 미국의 이런 기밀들을 자신의 집에 갖다 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대통령일 때도 이런 미국의 기밀들을 자신의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뭐 백악관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기밀들, 미국의 기밀들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것도 이상한데 그런데 대통령이 끝난 뒤에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어이가 없죠. 어쨌든 간에 FBI에서는 분명하게 무슨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색영장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합법적인 절차를 걸친 뒤에 이 플로리다에 있는 이 트럼프 자택을 수색을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는 FBI를 무슨 빌런인 마냥 무슨 나쁜 놈인 마냥 계속해가지고 쏘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빅팀인 마냥 자신은 피해자인 마냥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미친 트럼피들 완전히 구구파들 트럼프에 미친 이 또라이 새끼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FBI 빌딩에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시내티에 있는 어느 한 FBI 빌딩에 방탄조끼를 입고 그리고 이 AR-15 전쟁에서나 쓸 법한 이런 AR-15을 들고 이제 침입을 하려다가 FBI랑 이렇게 총격을 나누다가 이제 사살이 되는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것은 뭐 정확하게 트럼프랑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는 본다고 하는데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트럼프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트럼프인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워싱턴 DC에 있는 이 연방 이 국회의사당에 차를 끌고 이 바리케이드를 뚫어가면서까지 침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침입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자신의 차에 불이 나고 그리고 경찰들이 몰려오니까 허공에다 대고 이제 총을 막 쏘다가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트럼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아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FBI 빌딩에 트럼피들이 모여가지고
총을 들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또라이 중에 이런 쌍또라이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또라이들이 미국을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지배를 하려고 있는 이런 집단, 이런 트럼피들, 이런 트럼프 추종자들은 완전히 생 또라이 중에 생 또라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FBI를 지금 전통적인 미국에서 굉장히 전통적인 이런 FBI, 뭐는 CIA 이런 기관들을 빌런으로 만들고 있어요. 나쁜 놈들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죠. 트럼프 이 또라이 새끼가 자신이 빅팀인 마냥 이렇게 지금 말장난을 쳐놓고 이렇게 FBI 이런 국가 기관들을 나쁜 놈처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만약에 또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 추종자들이 미국을 어느 정도 다시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낌새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더 심하게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이렇게 트럼프가 재선에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또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상한 짓을 벌이지 않을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믿어 의심치가 않고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범법적인 일을 벌써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이 트럼피, 이 또라이 새끼들, 완전히 구구파들이 총기를 들고 지금 FBI에 쳐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지금 현재는 자신이 잘못한 거 분명하거든요. 국가 기밀들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게 분명히 이렇게 간첩 혐의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불법적인 것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트럼피들을 선동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또다시 이런 트럼피들을 선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월 6일 때처럼 그때도 선동을 해가지고 의사당으로 난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요번에는 트럼프가 트럼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FBI에 지금 쳐들어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FBI에서 비상에 걸렸다고 해요. 비상에. 어마무시한 위협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총기를 들고 지금 FBI 빌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피들이. 이것은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다시 된다고 하면은 이런 트럼피들이 더 이상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어마무시하게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총기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훼손을 한다. 요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이 트럼피들, 요 놈들이 문제입니다. 요 놈들이 문제고, 제발 좀 그런 일을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는 요번 기회에 완전히 깜빵에 좀 쳐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를 이 대선에 2024년도 이제 대선 후보에 올려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FBI가 합법적인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FBI가 이 트럼프를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혀 보고받은 것이 없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지지율도 굉장히 하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경제를 살리는데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트럼프에 신경이 쓸 일도 없는데, 지금 뭐 공화당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게 트럼프를 지금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전혀 보고받은 게 없다, FBI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절대로 다음 대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마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온다고 하면은 제발 좀 이 또라이 트럼피들이 더 안 많아지기를 바라보면서 제발 이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구가 엄청난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로 어마무시하게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 30년 뒤쯤에 미국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열사병이 있을 그런 지역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30년 뒤쯤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4분의 1 영토 정도는 어마무시하게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더워질 거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좀 심하게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좀 과소평가한 것 같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온난화를 너무나 과소평가해가지고 좀 대처를 너무나 좀 안 했다, 안일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기후 변화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훨씬 더 생각을 이렇게 좀 대처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를 좀 잘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푸틴이 일으킨 이 전쟁 먼저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멈춰야지만 다른 문제로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더 힘을 쏟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힘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가 힘이 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전쟁 먼저 빨리 멈춰야 합니다. 푸틴이 원흉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LA 주변에 엄청난 폭염이 지금 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이 LA 주변에 지금 100도가 넘는 곳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덥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폭염 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탐 홀랜드라고 이 스파이더맨을 주연을 한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 탐 홀랜드가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6,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6,700만 명이 넘는 인스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탐 홀랜드가 인스타그램을 한 달간 멈췄었다고 하네요. 한 달간 멈췄다가 어제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인스타그램은 너무나 중독성이 너무나 강하다,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어제 인스타그램 영상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네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미디어는 너무 심하게 자극적이다, 너무 심하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제부터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재밌기는 재밌거든요. 재밌기는 재밌는데, 와, 그런데 이거 보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인스타그램에는 자신의 가장 즐거웠던, 그리고 자신의 가장 빛이 났던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은 웬만하면은 끊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라고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너무 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거 지우시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네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을 한 이유는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와가지고 뭐 당연히 플러스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부터의 이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출발했을 때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다가 지금은 또 다시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다시 오르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 S&P 500은 플러스 0.3%, 그리고 나스닥은 0.4%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금은 또 출발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기습적으로 좀 깜짝 놀라게 금리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이 경제 지표를 더 계속해가지고 살리기 위해 가지고 중국 정부는 오히려 금리를 낮췄다고 합니다. 돈을 더 푼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돈을 계속 풀면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될지 좀 중국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애플에서는 이 광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 사업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애플 같은 이런 기업은 원래는 이렇게 기기들,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것을 파는 기업이었거든요. 이것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인데, 원래 이렇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리고 이렇게 구글 같은 곳에서는 원래부터 광고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애플은 원래는 기기를 팔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기업이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광고 산업을 이렇게 더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구글하고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메타죠. 메타 뭐 이런 SNS 기업들 이렇게 광고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기업들에서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애플의 충성도는 어마무시합니다. 애플 고객들의 충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에서 광고 사업도 더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끌어모으겠죠. 애플 주식 굉장히 쌌었을 때 얼마 전에 굉장히 하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좀 더 사놨어야 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와, 애플은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어갈 게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 애플은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어제 자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자동차 300만 대를 지금 생산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난 거죠. 이 테슬라라는 이 자동차 기업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300만 대를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300만 대 중에 100만 대는 중국에서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테슬라 공장에서. 그리고 이 중국 테슬라 공장이 거의 가장 최근에 건설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야, 테슬라의 질주는 진짜 엄청난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앞으로도 이 테슬라 공장을 더 많이 만들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몇 개가 될 거라고 해요. 이 기가 팩토리가. 지금 이 기가 팩토리가 미국에 있고 중국에 있고 베를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훨씬 더 늘린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의 기가 팩토리 2개, 중국에 하나, 그리고 베를린에 하나, 이렇게 4개가 있는데 12개 정도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테슬라는 이렇게 자동차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 지금 그것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나중에 이런 테슬라 공장들에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는 기업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 X도 있지 않습니까? 우주산업, 그리고 미래를 선도를 하는 전기차 사업, 그리고 로봇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만든다고 하면은
야, 진짜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이런 사생활은 조금 뭐 문란한 게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그런 실행력, 그것은 진짜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 이렇게 실내 안에서 운동을 하는 운동기기를 파는 이 펠로톤 있지 않습니까? 이 펠로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뭐 주가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CDC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방역 조치도 거의 다 해제를 한 상태예요. 네, 이제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안에서 운동기기를 만드는 이 펠로톤 업체에서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 펠로톤 이 기업의 직원들 800여 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정리 해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수혜를 입었던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도 많이 내려가겠죠. 그에 반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식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새 집을 만드는 이런 건설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설 기업들의 컨피던스, 이렇게 신뢰도, 뭐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컨피던스가 2007년도 이 리만 브라더스,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가장 낮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전같이 2007년도, 2008년도 같이 엄청나게 부동산 폭락은 없을 거지만,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은 조정이 된다고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으로 오일 프라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오일 프라이스는 오늘 이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바람에 이 오일에 대한 디맨드가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오일 프라이스는 더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중국이 망해야지만 전 세계가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빨리 러시아랑 손잡고 북한도 같이 해가지고 꼽사리로 껴가지고 이제 모두 다 망해버렸으면 아주 그냥 쪽쪽 손가락만 빨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야지만 전쟁도 일어나지도 않고 전 세계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